안녕하세요. 노원김입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리면서 컨디션도 많이 안 좋고 목 상태도 상당히 안 좋아서 한동안 영상을 찍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콧물이랑 재채기가 많이 나와서 목이 좀 잠기고 하는데 시장도 분위기가 안 좋은 만큼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멤버십 분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가장 필요한 영상 콘텐츠가 뭐냐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첫 번째로 많이 나온 게 이제 손절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질문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 손절 방법을 몰라서 그러신 건 아닐 거예요. 그래서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롱과 숏을 칠 수 있는데, 롱은 내가 어느 정도 매수를 할 수 있는데, 숏 진입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도 공통적으로 손절을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또한 주식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진입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이게 내려갈 것 같은데, 하락할 것 같은데 정작 숏 포지션으로 매매를 하지를 못했어요. 지금도 롱 포지션이 훨씬 편하고 숏 포지션을 진입할 때 조금 더 롱 포지션보다는 이제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손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식할 때도 그렇고 손절을 정말 잘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손절을 하지 않고 수익을 내거나 본전에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걸 정말 많이 고민했는데 사실상 그런 방법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없습니다. 손절은 내가 세워놨던 시나리오가 틀리게 되면은 무조건적으로 손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손절을 못했던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봤고,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손절 못하고 손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희망이에요. 희망. 내가 처음 매수를 했을 때 매수하자마자 물리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내가 추격 매매, 돌파 매매를 하지 않는 이상 돌파 매매도 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하자마자 물리는 경우 희망을 갖게 됩니다. 본전은 올 거야. 한 번은 튀어 오를 거야. 이런 희망으로 손절을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예상했던 위치에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정이죠. 현실 부정입니다. 갑자기 내가 이 종목이 하락했는데 뉴스를 찾기 시작해요. 왜 하락하는지, 이만큼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아니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뉴스, 오를 만한 호재거리를 찾게 되죠. 제가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로 매수하기 전에 정말 많이 찾고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고 호재와 악재를 웬만큼 알 정도로 분석을 하고 매수 버튼을 누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의 투자자들은 이제 오르는 거 빨리빨리 오르고 캔들이 요동치고 호가창이 움직이는 걸 보고 보통 매매를 하게 됩니다. 거래대금을 찾아서 매매하는 경우 대부분 그런데, 내가 물렸을 때 갑자기 뉴스를 찾고 이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 부정을 하죠. 이만큼 떨어졌는데 또 떨어질까? 이런 부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손절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세 번째는 믿음 부족입니다. 원론적으로 따져보면 3번이 가장 큽니다. 내 매매에 대한 믿음 부족, 이 매매를 알려준 사람에 대한 믿음 부족, 결국은 내가 매수 근거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기 때문에 매도, 손절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거죠. 실질적으로 제가 매매해보고 여러분들도 제가 알려드리고 아니면 다른 매매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시면은 실제 투자를 하기 전에는 어느 정도 승률이 나와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하게 되면은 승률이 조금씩 달라지죠. 왜냐면은 매수를 했을 때 매도하는 구간도 달라지고 손절하는 구간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승률이 나오고 이거 정말 될 것 같은 매매법은 데모 버전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선물이 참 좋은 게 데모 계좌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내가 똑같이 연습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정말 더 좋은 거는 이제 소액으로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주식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한 주만 사더라도 9만원이에요. 이런 거를 내가 뭐 10주씩 분할 매수를 한다, 10%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한다 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이제 100만원이 넘어가게 되죠. 근데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10만원, 20만원으로도 0.01개, 0.01낫으로 이제 연습 매매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 구독자분들이 지금 회원이 이제 멤버십이 40명이 조금 넘어가기 시작하는데, 계좌를 만들어서 이제 데모 버전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실전 매매 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 100만원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5분 정도밖에 안 돼요. 500만원 1000만원대에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10만원으로 연습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5만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아마 5만원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골드나 이런 게 증거금이 좀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나 나스닥, 뭐 통화상으로 연습하시는 분들은 10만원으로도 이제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식을 처음 해보셔서 네이버 카카오 매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
99% 투자자의 99%가 물렸다고 하잖아요. 그런 건 절대 연습이 되지 않고, 그리고 우량주일수록 시계열 자체가 길기 때문에 내가 분할 매매를 하고자 했을 때 뭐 일주일, 2주일이 구간이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선물 매매 같은 경우에는 1분 봉으로만 해봐도 한 10분, 30분 동안 내 매수 매도 타점 연습할 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보면은 보통 만약에 뭐 쌍바닥으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요런 쌍바닥이 나왔을 때 한번 이렇게 내렸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갈 때 보통 뭐 여기를 돌파하거나 아니면 요런 데서 쌍바닥이 나올 때 추격 매수를 하게 되죠. 근데 그럼 손절은 당연히 전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1, 2, 3번에 대한 이유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요런 식으로 돌파 매매를 할 때 요때 매수를 하는데 여기서 손절이 어떻게 되죠? 손절이 여기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갈 때, 왜냐면은 요게 요렇게 되고 내려갈 때 이 쌍봉 패턴이 되게 되죠. 그래서 아마 간단한 차트, 보통 돌파하는 캔들과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죠. 우상향. 보통 상승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올라가는 표현인데 보통 주식을 하게 되면 이쪽에 시간이고 이쪽이 시간, 이쪽이 이제 주가잖아요. 주가 가격이라고 했을 때 요런 식으로 되게 되죠. 시간이 이쪽에 있으니까. 근데 요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는 않죠. 뭐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고 요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나오는 차트 패턴이 이제 요런 식으로 봤을 때 조정을 준다 하면은 요렇게 조정을 주고 올라가죠. 그래서 만약에 차트가 이렇게 상승하는 차트에서 요렇게 올라가다가 한번 조정을 준다. 눌림목이라고 하죠. 눌림목을 잡았을 때 눌림목은 요런 데서 뭐 이평선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앞에 매물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눌림목, 여기를 돌파할 때, 앞에 고점을 돌파할 때 이제 돌파 매매 타점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왔을 때 돌파 매매의 손절점은 이 전저점, 눌림목 타점으로 들어가는 게 손절로 되게 되고, 이 눌림목에 들어갔을 때가 이제 손절이 조금 애매해지는데 보통 눌림목에 들어가는 분들은 이제 분할 매수를 염두하고 들어가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는 만약에 이렇게 올라갈 종목이 이렇게 내가 여기서 분할 매수 눌림목이라고 생각을 했어. 그럼 이렇게 내려가죠.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분할 매수를 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요. 그러면 이때는 손절은 여기서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거나 내가 매수했던 타점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 본전이나 손절을 일단 탈출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이렇게 될 때 여기서 눌림목을 하시면 안 되고 이제 이렇게 횡보 쌍봉이 나오게 되게 되면은 이렇게 됐을 때는 여기서는 돌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전고점.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으로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횡보를 할 때. 그래서 지금은 뭐 평행 채널 현물로 하시는 분들은 이 평행 채널 하단에 눌러왔을 때부터 상단까지 이렇게 매도만 했더라도 지금 3월달부터 고점 찍고 쭉 내려왔을 때 5월달, 5월 초쯤에 매수할 수 있죠. 그럼 5월 중순, 뭐 6월 초에 매도할 수도 있고 한번, 그리고 쭉 내려왔을 때 7월 초에 매수해서 8월 초, 7월 말 이때 또 매도, 그리고 8월 초 또 매수했어요. 지금 쭉쭉 올라가다가 아직까지 못 갔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더라도 충분히 계속해서 수익을 10,000불 정도 상승 구간이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고, 만약에 선물로 하시는 분들은 이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평행 채널에서 볼린저 밴드 닿을 때쯤에 뭐 매도 찍고 매수 찍고, 뭐 날봉으로 선물을 하진 않으니까요. 예시를 들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서 만약에 내가 쭉 올라갔다가 눌림목을 잡았는데 올랐으면 익절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요런 데서 쭉 내려갔다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온다. 보통 눌림목으로 진입하는 건 분할 매수를 하죠. 그래서 분할 매수를 했는데 이렇게 들어갔다가 가지 못한다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본절이나 이렇게 청산을 합니다. 청산을 하고 요 전고점 돌파할 때 돌파 매매를 들어가서 수익을 내는데, 만약 손절을 하지 않는 분들도 이렇게 분할 매수를 차고차고 하시다 보면은 익절이 당연히 나겠죠. 그래서 보통 돌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진입 타점이 요 앞에 전고점을 돌파할 때 요런 데서 매수를 하게 되면은 이 눌림목으로 매매하는 구간 있잖아요.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 구간으로 삼아지죠. 좀 예시로 삼을 만한 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좀 예시로 들을만 할 것 같은데, 돌파 매매를 했을 때 쭉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이쪽에서 보통 돌파 매매를 진입을 하죠. 근데 쭉 내려오잖아요. 그럼 여기가 눌림
눌림목 관점에서 매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가 손절 라인이 되죠. 그래서 쭉 내려오다가 이 저점을 이탈할 때쯤에 손절을 해야 됩니다. 뭐 이게 날봉이기 때문에 이게 금액이 얼마냐라고 하실 수는 있지만 예시를 들어드리기 위해서 보는 거고, 그래서 볼린저 밴드를 예시로 해보면 여기서 볼린저 밴드를 이탈하고 채널 안으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여기서 아마 진입하시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은 이 앞에 볼린저 밴드를 찢었던 고점을 이탈할 때 손절을 하는 게 원래 정상적으로는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대비해서 제가 볼린저 밴드를 첫 번째 찢었을 때 매매하는 게 아닌 다른 방법을 또 알려드렸죠. 그래서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여기서 진입을 왜 안 해야 되는지는 아실 거예요. 이게 1시간 봉이기 때문에 뭐 15분 봉으로 잘라서 보면은 진입 타점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까 그 구간을 이렇게 15분 봉으로 보게 되면은 볼린저 밴드를 찍고 채널 안으로 아직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돌아오지 않고 다시 갔다가 돌아올 때 이쯤에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숏으로 진입을 하겠죠. 그럼 쭉 가다가 다시 올라서 여기 이탈할 때 손절을 해야 됩니다. 손절을 해서 다시 이탈을 했다가 진입을 했을 때 다시 이렇게 매매를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손절을 하는 이유는,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진입을 했어, 그 다음에 이만큼까지 다시 오르잖아요. 근데 손절을 했을 때는 요만큼이 손해인데 이만큼의 손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 손절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돈을 잃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저 또한 손절이 났을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더 중에서 위약을 달고 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만성위험이고 소화불량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달고 삽니다. 그래서 손절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그린 그림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거 한번 그려보세요. 요렇게 만약에 진에 갔을 때 내가 여기를 기준으로 돌파 매매를 했다. 그러면은 여기 저점을 이탈할 때 손절. 만약에 내가 이런 눌림목을 보고 요렇게 완성됐을 때 진입을 하겠죠. 눌림목을 매매를 했을 때 올라가지 못하고 다시 내려온다.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땐 본전에서 날리면 되고, 만약에 요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가 눌림목을 진입했는데 바로 내려간다. 그렇게 되면은 두 번째까지는 뭐 분할 매수를 하게 되면 평단이 여기까지 되니까 여기서 또 빠지게 되면은 손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눌림목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저도 손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돌파 매매 기준으로 해서 여기 이탈을 해야지 이제 기준이 생기잖아요. 이 저점이라는 기준이 있을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를 이탈할 때쯤 이런 데서 손절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쌍바닥과 쌍고점 매매를 선호하는 거고, 요런 주식 때부터 N자 파동을 좋아하는 게, 돌파 매매를 했을 때가 제가 심리적으로 손절할 구간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눌림목으로 매매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여기가 또 매물대로 지지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돌파 매매를 훨씬 더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손절에 대해서 어려우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연습을 하셔야 되고, 내가 눌림목 매매를 하는데 손절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돌파 매매를 조금 더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금리 인하를 앞두고 시장에 조금 혼란스러운 게 있어요. 엔비디아도 갑작스럽게 하락을 하고, 제가 멤버십이나 공통브리핑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9월 달에는 이제 금리 인하가 제로 소멸로 하락을 할 것 같고, 이제 M2 통화량이 늘기 시작했을 때 지금은 1, 2%밖에 안 되는데 상승률이 5%, 6% 정도는 무조건 와야 되고, 그게 지금 조금 더 길어지면 경기 침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인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파월이나 연준이. 그래서 급격하게 돈을 풀거나, 이제 10월 달부터 미국 대선이 이제 불이 붙을 텐데 그때 되면은 아마 돈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9월은 아마 조금 하락을 할 수도 있고, 10월 달부터는 이제 장기 상승이나 이제 연말 랠리 정도를 준비해서 매매를 진행해 볼 거고, 이제 멤버십 영상에서는 이제 추세적으로 이제 날봉, 일봉이나 뭐 4시간 봉 기준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조금씩 올려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이 어느 정도 돌아와서 제가 연습을 한 명 시켜봤어요. 3,500달러, 그러니까 500만원 정도죠. 그걸로 추세 매매를 시켜봤는데 500만원 수익이 났습니다. 100%죠. 물론 선물에서 100% 한 달에 수익 내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요즘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제 선물을 어디서 배워 오셨던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다른 회원분들한테 몇 분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수수료랑 스프레드를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수익이 안 나던 사람들도 수익이 나는 마법을 볼 수가 있어요. 저 또한 그걸 느꼈기 때문에 수수료를 최대한 낮은 걸 계속 찾고 있는 거고, 상승장이 오면은 이제 분봉 단타로 선물이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추세적으로 들고 가는 매매를 한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